채권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했고요. 한 주의 시작 오늘은 아침부터 좀 비가 내리긴 했는데 예보 보니까 강풍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의하시고요. 일단 시장도 이번 주에 어떤 바람을 탈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12월 FOMC 대기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그 마지막 FOMC라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목요일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경제를 잘 알 수 있게끔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릴 텐데 박준우 KB증권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대를 넘어섰었는데 이제 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4% 아예 좀 초반으로 내려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11월 초부터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외에 다른 시장까지 좀 함께 보면 최근에는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다만 지난주에는 금리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요. 미국과 주요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미국 10년물 금리만 2bp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국 금리가 왜 다른 선진국 금리와 다르게 크게 하락하지 못하고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내년 초에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7% 정도가 될 것이다,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또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고용 지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두 가지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달 졸트라고 하는 구인 건수 지표가 하나 발표됐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먼저 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졸트의 구인 건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가 총 873만 건으로 시장 예상과 전월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인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커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정도 전후로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른 선진국 금리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결국에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감소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까지 지난주 초반부까지는 크게 형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졸트 구인 건수 외에도 졸트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고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인 건수는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를 보여준다고 하면 해고는 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 근로자가 필요 없을 때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해고가 많아지게 되면 미국 경제가 큰 침체 위기에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난주 발표된 졸트 보고에서는 해고 건수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시장이 급격한 위축보다는 서서하게 초과 수요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간 일자리가 넘치고 구인난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는데 그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에 그 과열이 조금 식기 시작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졸트 구인 건수는 화요일 수요일쯤에 결국 말씀 주신 대로 초과 수요가 안정되는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결국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주간으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비농업 고용 지표 때문이었는데 이 11월 비농업 고용은 19.9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여전히 3.7%로 오히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요. 제가 결국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라고 하면 실업률도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해야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데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또 결국 고용시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표로 임금 상승률 지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소비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소비가 많아지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임금 상승률, 즉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 0.4% 상승을 하면서 직전 3개월보다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용시장을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물론 초과 수요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은 나타났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당초에 내년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많게는 5번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금리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나타난 이후로 즉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탓에 내년 인하 기대가 소폭 축소되면서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저희도 미국 고용이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조금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시장에 참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여성과 외국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인구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해고도 많이 늘어나는 굉장히 비관적인 경제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임금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점점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성과 외국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가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결국 얼마나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가에 의해서 소비력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보다는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조금은 식는 그런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고금리를 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또 한편으로 말하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속도나 횟수 이런 거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나 이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12월 FOMC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경제 전망과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표인 점도표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12월 FOMC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5.5%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 전망과 기준금리 전망일 텐데 경제 전망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이 연준의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업률은 생각보다 낮아졌고 또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전망치가 중요할 텐데요. 9월 달에 연준은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고 내년에는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점도표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12월 FOMC에서는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인상의 점은 당연히 사라질 것이고요. 내년도는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 1회에서 2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즉 9월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추가 인상 리스크는 굉장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연준의 점도표와 시장의 기대와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은 여전히 한 4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1, 2회 인하를 한다라고 전망을 발표를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전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에 11월 CPI도 발표가 되고 앞으로 그 다음 회의까지 다른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 결국 경제 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꺾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프라이싱에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점도표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지가 결정이 될 텐데 KB증권은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연준의 전망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징조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히려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고용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금리가 최근의 하락폭을 소폭 되돌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런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또 11월 CPI와 고용지표 앞으로도 잘 주목을 해볼게요. 자, 박준우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채권부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에 12월 FOMC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연말 채권 전략과 노후 자산 설계 이슈까지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